제가 예전에 기업 탐방을 한창 많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가가 잘 오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전화를 해보면은 또는 이제 방문을 해보면 공장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보통 주식 담당자분하고 탐방 일정을 잡고 기업 탐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군데서 하도 탐방을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탐방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다수다, 그런 시기는 언제냐?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시기에 바쁠 때 주가가 잘 올라가냐? 다수의 기업들이 그렇게 바빠진다, 이런 시기는 어떠냐면 불황의 시기를 지난 거예요. 근데 불경기 때 보면은 신규 채용 안 하죠. 그리고 계약직들은 뭐 당연히 재계약 안 하고 해고하겠죠. 그러다가 업황이 개선돼서 다시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CEO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문이 좀 더 들어온다. 지금 확실하게 경기가 회복된 것도 아닌데 인력을 막 충원해 주나요? 안 합니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남아있는 인력 있죠. 야근을 시켜서라도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확실하게 업황 회복되고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직원들이 불만이 가득하고 이제 야근으로도 안 될 때 그때쯤 돼서야 이제 조금씩 신규 인력 충원해주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노동자들은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언제가 대세 상승장이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직장 다 때려치고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 탐방만 하고 전화나 돌리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하는 거면은 뭐 그래도 될 수 있는데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직접 가서 탐방을 다녀야 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갈 수도 있고 시간도 있다 쳐도 회사도 때려칠 수 있고 그렇다 쳐도 미국인데 그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 빠른 스피드의 영어를 우리가 듣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걔네한테 말하기까지 우리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감으로 딱 찍어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니죠. 네, 미국에는 굉장히 좋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센서스 뷰로라는 인구조사국이라고 하죠. 이런 공공기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연간 제품 출하액 기준으로 5억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들을 싹 설문조사를 합니다. 기업의 선적이라든가 재고, 신규, 주문 이런 것들에서 설문조사를 싹 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매달 23일에 아주 총합적인 데이터를 종합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이거를 M3 지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린 이 M3 지표만 확인하면 일일이 기업 탐방을 다니지 않아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바쁜지, 재고는 또 얼마나 쌓여있고 주문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쉽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판단하냐? 사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상황만 판단하면 우리나라 상황도 판단이 돼요. 지금은 어떠냐?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랑 미국이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하죠. 원래 주가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향후에 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블록 경제에서 서로 니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쪽에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지겠죠. 수출 중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뭐 반도체 같은 거, 중간재에 해당하는 원재료부터 부품 이런 것도 우리가 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그림처럼 이게 푸른 선이 미국의 수입이고 빨간 선이 우리나라 수출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 왔었는데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흐름으로 가겠죠. 예, 잠깐 디커플링이 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의 선적, 재고, 주문 요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요 지표는 반드시 봐야 된다. 벌써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주문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신규 주문액인데 여기 보시면 내구재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네, 내구재를 왜 봐야 되냐? 내구재는 3년 정도 이상 쓸 수 있는 모든 품목이다 보시면 돼요. 기계 설비부터 뭐 운반용 자동차 이런 것들 다 3년 이상 쓸 수 있죠. 제조업체들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거죠. 특히 내구재를 왜 봐야 되냐면은 경기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 내구재 주문액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 후에 쭉 좋아지는 구간에 내구재 주문이 쭉 증가하고 경기 침체 때 확 줄어들죠. 다시 또 천천히 쭉 증가하다가 경기 침체 때 확 줄어들고 다시 또 쭉 증가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경기가 좋아질 때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조금씩 계속 늘리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내구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설비 투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설비 투자 많이 해놨잖아요. 그리고 재고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판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생산을 줄여 하는 마당에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지고. 근데 단박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주식시장과도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미국 전체의 어떤 한 기업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구재 신규 주문이 잘 들어왔다. 그럼 기업의 매출액이 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 뭐 기업의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니까 주가는 쭉 올라갈 거고, 요럴 때 확 떨어지고, 요럴 때 확 떨어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거의 한 30년 이상 유사하게 나와야지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림 보시면은 이게 파란 선이 주식시장의 전년 대비 변화율, 전년 대비 올랐냐 떨어졌냐 요걸 나타내는 거고, 노란 선은 아까 살펴본 내구재 신규 주문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그 변화율 차트를 보면은 유사하게 움직이는지 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거의 30년 차트를 보시면 파란 선하고 노란 선이 장기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이 딱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이걸 하나의 기업의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내구재 신규 주문액이 기업들의 실물 경기 이 상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하나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5년 단위거든요. 5년 단위인데 세부적인 뭐 1, 2년 단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주식시장은 떨어지는데 내구재 주문은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내구재 주문은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1, 2년 단위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딱 5년 단위로만 이렇게 쪼개서 보고, 뭐 10년 단위로 쪼개보면 당연하고, 5년 단위 이상으로만 쪼개보면은 거의 여기 보세요. 뭐 유사하게 움직이는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실제 투자에서 우리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주식시장의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고, 최저는 아니고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점, 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사고 팔고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지금 그러면 주식시장이 바닥인가요? 뭐 아니면 고점인가요? 이런 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는 답이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등갑률, 이게 파란색이고 노란색이 이제 내구재 신규 주문의 변화율인데, 1, 2년 단위가 아니라 뭐 한 5년 단위로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봐도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내구재 신규 주문 변화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조업체들의 내구재 신규 주문, 이게 제조업체들의 실물 경기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니까 주식시장을 보고 뭐 저점 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내구재 신규 주문액 같은 이런 실물 경제를 보고 그에 맞게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냐? 뭐 여기 2003년이죠. 2003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 주문액이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이때 투자하는 거예요. 주가가 뭐 오르건 저점이나 바닥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춤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해서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올라가죠. 신규 주문액.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뭐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춤해지니까 2015년엔 좀 팔고, 여기 이제 다시 또 언제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2016년, 7년에는 이제 좀 사고, 근데 여기서 확 떨어지니까 2018년, 19년에 팔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쭉 올라가니까 사고, 뭐 여기서는 근데 조금 횡보를 아니라 아직도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 때문에 제가 물려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횡보를 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때는 뭐 팔아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폭락한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있겠죠. 그럼 그때 또 사고, 이거 그냥 계속 무한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지표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상당히 주식시장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니까 사이클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사이클이죠. 요거에 맞게 올라갈 때 사고 그냥 존버하는 거죠. 쭉 한 10년. 그러다가 다음 이렇게 평평해질 때, 이럴 때 매도 사인 나오면 그때 팔고, 그거 계속 무한 반복해라. 물론 코로나 때는 갑자기 돈 풀게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건 뭐 정상적인 사이클은 아니죠. 그냥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사이클을 잠깐 연장한 거니까 그건 정상적인 사이클이라고 보긴 어렵고, 어쨌든 이렇게 10년 사이클 살 때 사가지고 한 10년 기다리고 존버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실물 경제 지표인 뭐 내구재 신규 주문부터 해가지고 뭐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 지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냥 사고 팔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널 시청하시다 보면은 경제 지표가 무슨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마법의 도구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꼭 이런 단서를 붙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 뭐 2년 내에 알아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올해, 내년, 뭐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단서를 달아드린 이유는 뭐죠? 주식시장의 고점 저점을 어떻게 맞춥니까? 주식시장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정석대로 기업들의 실물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야 되는 신호 나왔을 때 사고, 팔아야 되는 신호 나왔을 때는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반복하는 거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구재만 보면 돼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구재 외의 품목 있죠. 3년 이하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왔다고 치약 안 쓰고 휴지 안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한 3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재만 봐도 신규 주문액은 어느 정도 큰 흐름 볼 수 있다. 요거 기억하고 신규 주문은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M3 지표 중에서 주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재고예요. 이 제조업 재고는 내구재 신규 주문 있죠. 아까 살펴본 요것과 비교를 해보면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경기를 움직이는 요 재고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요 재고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춤해지죠. 여기도 재고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춤해서 떨어지고, 재고가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요게 바로 키친 사이클이라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조금 줄이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났다, 재고 떨어졌다 다시 늘어났다는 요 파동이에요. 가장 작은 파동이죠. 이게 주식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재고가 쭉 늘어나다가 이제 점점 둔화되기 직전이죠. 뭐 주식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팔아야 될 이런 시점이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업을 운영한다 생각하면 편해요. 아니면 뭐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난데, 어떤 구간이 기업이 제일 많이 성장하고 좋은 구간이죠. 신규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재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공급 좀 더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 기업이 성장을 막 하고 엄청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규 주문과 제조업 내구재 재고 지표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런 구간이 언제인지 답이 딱 나오는데, 2010년 구간 한번 볼게요. 여기 노란색의 신규 주문, 내구재 신규 주문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재고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재고는 부족한데 신규 주문은 막 밀려 들어오는 이런 구간, 당연히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 자, 2003년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쫙 잘 늘어납니다. 근데 재고는 계속 부족해요. 이런 구간들 적극적으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심하죠. 재고는 굉장히 부족한데 신규 주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런 구간, 당연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구간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렵죠? 재고는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신규 주문이 점점 안 들어와요. 이런 구간들, 경기 침체되는 구간들이 딱 그래요. 재고는 어마어마한데 신규 주문이 주춤하죠. 여기도 그렇고 2001년 터지기 전에도 보면 재고는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신규 주문이 주춤합니다. 뭐 2015년 이제 이때 중국발 부채위기 터지기 직전이죠. 이때도 약간 비슷하고, 코로나 때도 재고는 이렇게 쌓여있는데 신규 주문이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재고 엄청 많은데 주문이 점점 둔화되는 이런 구간,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도 타이밍적으로 뭐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죠. 주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면 매도를 계속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을 보고 이럴 때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를 무한 반복한다 말씀드렸고, 그럼 M3 지표 중에 마지막 출하입니다. 출하는 판매를 목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업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출은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경기 어렵다 그래도 미국 제조업체들 지금 매출 높게 잘 나옵니다. 여기 증가율이죠.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냐 줄였냐,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매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전년 대비. 요거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 뻥튀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이 출하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규 주문과 재고는 이게 같은 방향, 출하는 조금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출하를 믿으면 안 되고 신규 주문이랑 재고가 더 많으니까 2대1이니까 걔네를 믿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합쳐서 재고 대 판매 비율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는데, 그런 지표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거가 있어서 그거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해주는 M3 지표, 미국 제조업체의 출하, 재고, 주문 지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널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로 끝내지 않죠. 저도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매주.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